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반포레미안 추리니원 분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반포레미안 추리니원을 지나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가 내년 8월이다 보니까 외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입지 좋고요. 아파트도 예쁘게 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일단 당첨된다고 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과거에는 계약금만 치고 중도금 대출 받고, 하여튼 잔금 때, 예를 들어, 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 같은 거 이제 빼서 아니면 유주택자라면 기존주택 팔아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일은 12월 1일에서 4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이 이제 26년 8월입니다. 보통 이제 이럴 경우 8월 말에 입주를 하죠. 조금 늦게 입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연체료만 좀 내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무작정 미룰 수는 없죠. 일단 59A,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만 이제 옵션을 선택해서 계약한다고 할 경우에 분양가는 21억 내외고요. 일단 계약금을 25년 12월에 4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금이 이제 입주가 26년 8월이다 보니까 중도금을 3차에 나눠서 20%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억 2천, 4억 2천, 4억 2천, 2월, 4월, 6월, 잔금도 8월에 또 4억 2천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눠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돈 다 준비해야 됩니다. 곧.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21억이면 한 취득세만 한 7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거저거 좀 새집 입주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면 22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알선해 준답니다. 이것도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당첨자의 이제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이제 알선은 해주는데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잔금 대출은 그 627 규제에서 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가 이제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만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4억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억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주택자 중에서 거의 현금 18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A도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 에어컨만 이제 옵션 선택해서 계약을 한다 그럴 경우 분양가가 이제 27억 정도고요. 그러면 계약금 5억 4천에 계속 5억 4천씩 2월, 4월, 6월, 8월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취득세가 3.3%니까 거의 한 그 9천만 원 정도 되죠. 이거저거 합치면 1억이 좀 넘어가죠. 하여튼 대충 해서 28억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25억이 초과할 경우, 대출은 2억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26억이 앞으로 한 10개월 이내에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는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21년에 이제 그 수도권 그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8호제곱미터 초과는 그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주택자가 청약을 못하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을 해가지고 준비 없이 이제 청약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야 빌려서 당시 이제 10%였으니까 빌려서 냈죠. 그리고 이제 전매가 3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한 조건인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23년, 24년에 입주할 때 사실은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 없이 청약하신 분들은 결국은 대출도 받기 어렵고 이제 잔금도 치를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싸게 피 좀 받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은 당시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보유해도
그 양도세가 양도 차익의 6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도 많이 못 받고 또 이제 그 피 받은 것도 66%를 뭐 세금 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제가 거래한 것 중에도 이제 수원의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 무주택자들이 준비 없이 청약했다가 결국은 이제 잔금 마련 못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전매를 하긴 했는데 뭐 피 몇천 못 받았고요. 그 중에 66% 세금 내고 그래서 사실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약 통장만 날린 거죠. 이것도 그냥 뭐 일단 그냥 청약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청약 통장만 날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이게 10월 15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당분간 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서초구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도 쪽은 조금 풀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뭐 강남 3구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규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59A는 18억이 필요하고요. 뭐 84A는 2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증여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8억, 26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하여튼 일가 친척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는 거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뭐 부모님이나 지인들로부터 이제 차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당첨이 됐을 경우 증여 받을 경우는 증여세를 철저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대충 신고했다가는 뭐 지금 여기가 하여튼 투기과열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철저하게 신고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 증여를 보고 증여세를 나중에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2억까지는 뭐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 뭐 그 이상도 뭐 차용증 쓰면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여기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추징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이제 차용을 하더라도 차용증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또 이자도 뭐 법정 이자는 4.6%인데 하여튼 그 4.6% 조금 낮아도 되고 뭐 높으면 뭐 문제 없고 그런데 하여튼 확실하게 이자를 그 내는 쪽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또 실제로 이자도 이제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용증을 뭐 10년, 20년 후에 상환하겠다. 그거는 상환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5년 정도로 이제 원금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실거주 의무 3년이 있고 전매 제한 3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매도 어렵고 또 전세 놓는 것도 뭐 당장은 가능하지만 하여튼 뭐 3년 이내에는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청약하실 분들은 필요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이게 감당 가능할지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제 증여를 받을 경우는 이제 증여세를 철저하게 신고하셔야 되고 그 차용증을 쓰고 이제 지인한테 차용할 경우에도 요걸 이제 정확하게 더 좋은 거는 뭐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인감증명 같은 거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차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자를 줘야죠. 이자 안 주고 원금 상환 계획도 확실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보고요. 그 자료가 확실할 경우에만 차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하시기 전에 하여튼 필요 자금을 잘 계획하고 이제 그 청약을 하셔야지 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일단 청약하고 보자 그러면 청약 통장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는 그렇습니다. 뭐 유주택자는 뭐 하여튼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